야, 이일병, 군대가 편하지? 다시 정리해. 정병장은 그 말과 동시에 펄펄 끓던 음식물 잔반통을 이일병 앞에 그대로 들이부었습니다. 병사들은 고개를 돌렸고 박중희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단 전체가 흔들렸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한 달 전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경기도 양주 25사단에서 온 사연인데요.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청취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후 5시 다른 병사들은 모두 생활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이연우 일병에게만큼은 그런 여유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이연우는 매일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부대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자리한 그곳은 간부들이나 간사관들이 자주 들르지 않는 사각지대였어요. 쟤는 그냥 시켜도 말 안 해.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이 속삭였어요. 항상 제일 힘든 일만 맡는데도 불평 한 번 안 하더라. 이현우는 조용하고 감정 표현이 거의 없는 병사였습니다. 어떤 일을 시켜도 묵묵히 해냈고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정민석 병장은 말년 3주를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생활관의 실세였던 그는 분리수거장이나 잔반 정리 같은 은밀한 공간에서 후임들을 갈구는 것을 선호했어요. 군대가 편하냐? 이런 게 기본이야. 그는 항상 군기는 만들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야, 대답은 왜 이렇게 해? 기분 나쁘게. 정민석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이연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어요. 아닙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마치 기계처럼 차분한 음성이었죠. 뭐야, 이 새끼가? 말년이라고 우습게 보나? 정민석이 한 발짝 다가섰어요. 이연우와의 거리가 불과 반 미터도 안 되는 지점까지 바짝 붙었습니다. 군대가 만만해 보여? 아직 한참 멀었는데? 분리수거장 한쪽 구석에는 그날 저녁 급식에서 나온 잔반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잔여물과 깍두기 조각들 그리고 밥풀들이 뒤섞인 채로 아직 뜨거운 김을 내뿜고 있었어요. 정민석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정민석은 이미 결심한 듯 잔반통 쪽으로 걸어갔어요. 이일병, 또 대충 했네. 그 말과 동시에 정민석은 펄펄 끓던 음식물 잔반통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현우 앞에 그대로 들이부었어요. 된장국 찌꺼기와 깍두기 조각, 썩은 밥풀까지 이현우의 팔과 바지 위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피부에 닿자 이현우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목격한 건 우연히 분리수거장 근처를 지나던 김상병이었습니다. 그는 급하게 발걸음을 돌렸지만 이미 본 것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김상병은 순간적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몰래 카메라를 켜서 그 장면을 촬영했어요. 정민석이 이현우에게 음식물을 부어대는 모습,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현우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이현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옷에 묻은 음식물, 찌꺼기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작은 소리를 냈어요. 그는 묵묵히 자신의 옷을 털어내기 시작했죠. 뜨거운 국물에 데인 팔을 살펴보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정신 차렸나? 정민석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앞으로는 제대로 해라.
그렇게 말하고는 분리수거장을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이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감정의 변화가 읽히지 않았습니다. 김상병은 생활관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다른 병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야, 너 괜찮아? 얼굴이 이상한데? 옆 침대에 박일병이 물어봤지만 김상병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소등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현우가 생활관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조용히 자신의 침대로 가서 앉았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모두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 대부분이 깨어 있었어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모두가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김상병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몰래 휴대폰으로 부대 내 익명신고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분리수거장에서 가혹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촬영한 사진도 함께 첨부했어요. 증거가 있으니 이번에는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현우는 평소처럼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 세면을 했어요. 하지만 세면장에서 소매를 걷어올린 순간 다른 병사들이 그의 팔 상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현우야, 팔이 왜 그래? 최 병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화상 자국이 점점 벌겋게 부어오르고 있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실수로 뜨거운 물에 데었어요. 이현우는 여전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상병은 알고 있었어요. 익명신고가 접수되었고 곧 조사가 시작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며칠이 지나자 이현우의 화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팔에 물집이 잡히고 진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견디다 못한 최 병장이 이현우를 억지로 군의무대로 데려갔습니다. 이건 치료받아야 해. 더 늦으면 큰일 나. 군의관은 이현우의 팔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2도 화상이네. 언제 다쳤어? 이현우는 여전히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며칠 전에 실수로 뜨거운 물에 데었습니다. 하지만 군의관의 눈에는 의심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화상 범위도 넓고 깊이도 상당한데 정말 실수였나? 군의관이 다시 물어봤지만 이현우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군의관은 진료 기록에 손목 2도 화상, 원인 미상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상급 부대에 보고했어요. 같은 시각 김상병의 익명신고가 헌병대에 접수되었습니다. 사진 증거와 함께 제출된 신고서는 즉시 군검찰로 이송되었어요. 헌병대 수사관들은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합동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분리수거장 가혹행위 사건 즉시 수사 착수하겠습니다. 소식이 박중희에게 전해지자 그는 당황했습니다. 헌병대와 군검찰이 움직인다는 건 이미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뜻이었거든요. 박중희는 급하게 정민석을 불러냈어요. 야, 너 이일병한테 뭔 짓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냥 분리수거 지도만 했습니다. 정민석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박중희는 답답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헌병대가 조사 나온다. 조용히 넘어가자. 괜히 문제 키우지 말고. 박중희는 이현우를 따로 불러내어 회유하려 했습니다. 현우야, 별일 아니잖아. 군대에서 이런 일은 흔한 거야. 괜히 크게 만들 필요 없어. 하지만 이현우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헌병대 수사관들이 부대에 도착했고 군검찰 수사관도 함께 왔어요. 제32기계화 보병사단 소속 이현우 일병 가혹행위 사건 관련하여 합동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사관의 엄중한 목소리가 중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중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어요.
별거 아닌 일인데 너무 과도하게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수사관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진 증거가 확보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관련자 전원 조사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장에는 즉시 출입금지 테이프가 쳐졌고 현장 감식이 시작되었어요. CCTV가 없는 사각지대였지만 바닥에 남은 음식물 흔적과 벽면의 얼룩들이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민석은 여전히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설마 사진까지 있을 줄이야.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합동수사팀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것이죠. 헌병대와 군검찰 합동수사팀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자 생활관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병사들을 하나씩 불러내어 개별 조사를 시작했어요. 분리수거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병사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본 적 없어요. 하지만 김상병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실 목격한 게 있습니다. 그의 증언과 함께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자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석 병장이 매일 이현우를 분리수거장으로 불러냈어요. 박일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서 뭘 했는지는 몰랐는데 이현우가 돌아올 때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최 병장도 덧붙였어요. 팔에 상처가 생긴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정민석의 가혹행위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맨손으로 정리하라고 시켰어요. 물구나무 서기를 30분씩 시켰습니다. 개인 빨래까지 시키더라고요. 병사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수사관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왜 진작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수사관이 물어보자 병사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계급 차이 때문에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민석 병장이 생활관 실세였거든요. 괜히 문제 삼으면 우리도 당할까봐 무서웠어요. 분리수거장 현장 조사 결과도 충격적이었습니다.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완전한 사각지대였어요. 간부들이 자주 오지 않는 곳이라 은밀한 가혹행위가 가능했던 겁니다. 수사관이 분석했습니다. 바닥과 벽면에서 발견된 음식물 흔적들이 그동안의 만행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정민석은 여전히 발뺌하려 했습니다. 그냥 군기 교육이었어요. 요즘 신병들이 너무 나약해서 단련시킨 것뿐입니다. 하지만 물증과 증언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김상병이 촬영한 사진은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박중희도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수사관들은 냉정했어요. 중대장으로서 관리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더욱이 징후를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있어요. 박중희가 분리수거장에서 수상한 장면을 목격하고도 넘어간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수사팀은 부대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확대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분리수거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각지대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이현우는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 앞에서 처음으로 진실을 인정했어요. 네, 맞습니다. 정민석 병장이 그랬습니다. 그의 담담한 증언이 사건의 결정적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상황. 정민석과 박중희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사가 마무리되고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정민석과 박중희 그리고 관련 간부들이 모두 중대 회의실로 소집되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내부 징계 절차가 될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정민석은 여전히 별거 아닌 일로 과도하게 처벌하는 거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어요. 오전 10시 갑자기 부대 정문으로 검은 차량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번호판을 본 경비병들이 깜짝 놀라며 거수경례를 했어요. 사단장님 차량입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부대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나타날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다는 걸 모두가 깨달았거든요. 회의실 문이 열리더니 이석진 소장이 들어왔습니다. 52세의 그는 군복에 빈틈없이 달인 주름과 함께 위험 있는 모습이었어요. 정민석과 박중희는 물론이고 모든 참석자들이 벌떡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제32기계 화보병사단장 이석진 소장입니다. 오늘 징계위원장을 제가 직접 맡겠습니다. 이석진 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정민석은 당황했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나설 정도면 이미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였거든요. 박중희 역시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먼저 피해자인 이현우 일병을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이석진 소장의 지시에 따라 이현우가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석진 소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미묘한 감정이 스쳤어요. 이석진 소장은 이현우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그 일병은 제 아들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민석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박중희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단장님의 아들이라고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이현우의 진짜 정체가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아버지가 아닌 사단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석진 소장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제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겠습니다. 이현우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석진 소장은 정민석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민석 병장,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정확히 말해 보십시오. 정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석진 소장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몰랐다고요? 설령 일반 병사라 해도 그런 가혹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정민석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석진 소장은 서류를 살펴본 후 단호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민석 병장, 당신은 부하에 대한 지속적인 가혹행위와 폭행 혐의로 즉시 군검찰에 송치합니다. 정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사단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석진 소장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군검찰 송치는 곧 군사재판을 의미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니 각오하십시오. 이석진 소장의 냉정한 목소리에 정민석은 주저앉을 뻔했어요. 말년 3주를 남겨두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박중희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박중희, 당신은 중대장으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즉시 보직해 임하고 국방부 감찰실 조사를 받으십시오. 박중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감찰 조사까지 받게 되면 전역 후 취업에도 큰 타격이 될 상황이었어요. 징계위원회가 끝나자 소식은 부대 전체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현우가 사단장 아들이었다고? 정민석 병장이 군검찰 송치됐대 병사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어요.
그동안 침묵했던 자신들에 대한 죄책감도 몰려왔습니다. 생활관에서 병사들이 하나둘 이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현우야, 정말 미안해. 최 병장이 먼저 사과했어요. 진작 말렸어야 했는데. 김상병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기 내서 신고하길 잘했다고 생각해. 다른 병사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미안함을 표현했어요. 하지만 일부 병사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신분을 밝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숨기고 있었을까? 이현우가 신분을 숨긴 이유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병사들도 있었어요. 생활관 분위기는 복잡하고 미묘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석은 헌병들에 의해 호송되었습니다. 생활관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본 병사들은 말없이 바라봤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 생활관을 주름잡던 선임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중희도 짐을 챙겨 부대를 떠났어요. 후임 중대장이 올 때까지 임시로 다른 간부가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현우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사단장의 아들이라는 정체가 밝혀졌지만 그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다른 병사들은 그런 이현우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생활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사들은 이현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사단장의 아들이라는 사실보다도 그동안 묵묵히 참아온 이현우의 모습에 감동받았거든요. 현우야, 정말 대단하다. 박일병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병장이 이현우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현우야, 정말 미안해. 내가 선임인데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 알았어도 막았어야 했는데. 김상병도 이현우에게 사과했습니다. 너 혼자 고생하게 해서 미안해. 용기 내서 신고한 게 다행이지만 진작 나서지 못한 게 후회돼.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의 말을 전했어요. 우리가 너무 비겁했어. 조상병이 말했습니다. 계급 때문에, 눈치 때문에 모른 척했지만 사실 다 알고 있었거든. 생활관의 모든 병사들이 그동안의 침묵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현우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병사들의 사과를 들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현우야, 왜 신분을 숨겼어? 처음부터 말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한 병사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습니다. 이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도 평범한 병사로 군 생활을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 군대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싶었고요. 그래서 참은 거야? 최 병장이 물어보자 이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제가 참는 게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은 궁금한 표정으로 이현우를 바라봤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이현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바란 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저 하나 참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병사들은 이현우의 말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도 다른 후배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잘못된 병영 문화를 바꾸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정말 대단해. 현우야,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생활관에서는 오랫동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병사들은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 반성했고 앞으로는 서로를 보호하자고 다짐했어요. 이현우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분리수거장에는 이미 CCTV가 설치되었고 새로운 중대장도 부임했어요.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도 시작되었습니다. 이연우가 바랐던 변화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연우가 바랐던 변화는 이제 완전히 뿌리를 내렸어요. 새로 부임한 중대장의 노력으로 병영문화 개선 교육이 정착되었고 병사들 간의 관계도 수직적인 명령 체계에서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후임들을 괴롭히는 일은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서로를 도우며 성장하는 문화가 생겨났어요. 이연우 일병은 끝까지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단장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밝혀진 후에도 그는 여전히 평범한 일병으로 남아 있었어요. 특별 대우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고통에 대해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누구도 탓하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주었어요.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연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사단장 아들이라 불렀지만 우리는 이제 그를 군대를 바꾼 병사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용기와 희생이 부대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걸 모두가 인정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김상병이 분리수거장을 지나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로 설치된 CCTV가 조용히 그 공간을 지키고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도 이곳에서 고통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연우가 만들어낸 소중한 변화였어요. 몇 개월 후 이연우는 평범하게 전역했습니다. 특별한 의식이나 행사는 없었지만 생활관의 모든 병사들이 그를 진심으로 배웅했어요. 현우야, 고마웠어. 너 덕분에 우리가 많이 배웠어. 작별 인사를 나누며 모두가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전역하는 날 이연우는 마지막으로 분리수거장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그곳은 단순한 작업 공간일 뿐이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고통이 숨겨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부대를 떠났어요. 그날 이후 분리수거장에는 CCTV가 설치되었고 정민석이 떠난 자리에는 다시는 조롱과 군기가 자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연우 일병은 끝까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고 끝까지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사단장 아들이라 불렀지만 우리는 이제 그를 군대를 바꾼 병사라 기억합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경기도에서 온 사연이었는데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청취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용기를 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병사들에게 보내는 지지의 표시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